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참 스산합니다. 스산해요. 정치권을 보면은 암울하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경제나 사회 전반을 보면은 좀 스산합니다. 아마 국민의 80%가 그 정도 느낄 텐데요. 이번 영상은 박성민이라고 있죠. 민 컨설턴트 대표, 정치 평론만 계속하는 친구. 그 친구 그 칼럼은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유심히 읽어보는데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옳은 소리도 많이 한다. 박성민의 그 정치 평론을 보면은 사회 현상을 깊이 못 보고 공학적으로만 평론을 해서 박성민의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정치 파탄을 불러올 평론을 많이 하죠. 그 TV에 출연하는 그 여야 그 지지세를 중심으로 한 평론가, 여야도 아니고 돈벌이만 나오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평론가, 그 떨거지들보다는 그래도 박성민이가 티어입니다. 티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거 하고 또 저번에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철학과 출신 그 두 사람을 좀 이야기하면서 고고TV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이 정치는 망가졌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제가 근래에 와서 지난 그 대선 과정부터 말씀드리기를,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상대를 악마하면서 국가 동력을 해칠 것이며 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뭐 고고TV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했고, 그 식자들도 그런 말을 했고, 특히 김종인 씨가 구군이 다 있다 그런 말도 했죠. 대한민국 정치는 박정희 이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식 정치 이래 끝났어요. 김영삼, 김대중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꼴통 보수, 철없는 보수, 뭔지도 모르는 보수를 외치는 늙은이들은 김영삼도 좌파요. 김대중도 좌파라 그러는데 그들 둘 다 보수주의자예요. 박정희에 반대했다고 좌파예요? 박근혜에 반대했다고 좌파예요? 그럼 윤석열은 박근혜를 잡아넣는데 이 사람들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영삼과 김대중은 김영삼의 한국 현대사 김영삼이 집권을 1992년에 했으니까 50년 이래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 50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민간 정부를 민간인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를 계획을 했다는 그 굉장히 업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IMF는 그 당시에 다 겪었고 동남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김영삼의 계획하에 김대중이가 IMF 한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김영삼과 김대중은 국민만 보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 교류를 했으며, 김영삼이 하나의 척결을 하고 하나의부터 두드리 잡고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해버리죠. 그 과정에서 그건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김대중은 전두환, 노태우를 풀자, 복권시키자,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그런 용단을 내렸죠. 그리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김영삼의 대표적인 참모가 김덕룡 아니에요. 김덕룡은 전라도 출신이요. 그 다음에 김대중 같은 경우는 1기 초대 비서실장을 김중건이라는 TK 출신을 임명을 하죠. 동서화합을 통했고 대한민국이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김대중은 IMF가 김영삼 말기에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극화가 시작되고 혼란에 빠질 때
김대중은 김영삼을 탓하지 않았어요. 알기 때문에 IMF 과정을. 그러면서 김영삼을 탓하지 않고 IMF를 수습해 나가죠. 그건 누가 있어도 수습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오하지 않고 인정하고 또 소통을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했다. 그걸 깨뜨린 게 노무현이죠. 그죠? 노무현은 대한민국을 동서뿐만 아니라 2030과 5060은 세대 갈등의 불을 지피며 그 다음에 과거 모든 대한민국 정치사를 부정해버리죠. 그 다음에 뭐 노무현이가 뭐 국민하고 소통을 하고 계획은 못했고 그 다음에 평민적인 삶을 살았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나오는 이명박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이명박은 실용정치, 그죠? 실용외교, 경제발전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악성으로 태어난 게 문재인이고 박근혜는 뭐도 솔직히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한 20년 동안 쌓여있던 정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변한 거죠. 근데 평론가들이 돈 벌려고 또 기사, 언론들이 인터넷에서 돈 벌려고 코인 따먹고 광고 수익 따먹기 해서 막 쓰질러 대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깨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제3지대, 제3의 정당 정치 세력이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 정치가 토탈리 망했어요. 토탈리. 그래서 박성민이라는 애가 초현실적 정치 상황이다. 현재는 이재명, 김기현 체제가 모두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권력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은 선거 연합을 해체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얘는 아직까지 이준석에 대한 망상이 있어요. 얘는 공학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고고TV는 그랬죠. 이준석 사태 초기 3개월은 이준석을 지키려고 그런 식으로 쫓아내면 안 된다 그랬고, 이준석이 쉽게 말해서 흑화가 될 적에 저거 잘라야 된다. 쟤 때문에 청년 정치가 다 죽는다. 그리고 요번 당대표 38 전당대회에서도 이준석을 고고TV는 완전히 버려버렸죠. 현재도 그런 상태고. 이 박성민이라는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때 고고TV가 유승민을 밀었죠. 막판에 안철수를 밀고 안철수 끝까지 가라. 단일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고고TV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은 존재감을 갖다가 국힘에 남겨놔야 된다 그랬고, 민주당은 언젠가는 깨질 정당이었으나 지금 이제 박성민이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정치가 초현실적 상황이라서 평가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네가 왜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또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평론을 했으면 거기로 0.7%뿐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준석 이놈은 지금도 7%까지 이길 수 있었는데 안철수가 단일화 하면서 0.7%를 이겼다. 안철수 잘못이다. 또 이러고 다니고 있어. 아주 애가 유아 독전이고 구상유체예요, 애가. 오만이를 다 까불리고 다녀. 여기저기 유튜버 방송 출연해가지고 지가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치가 막장으로 들어갔고 무당층 중도층이 결국에는 양당을 지지할 수 없다 하는 게 논리고, 신당은 고고TV가 38 전당대회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신당 창당론 또는 정계 폭망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당이 무너지면은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당이 중요한 거죠. 국민들을 볼 적에. 지지도 여당을 하고 비판도 여당을 하죠. 큰 대한민국의 터돌이 아래서 여당과 현직 대통령이 잘해야지 우리 국민들도 편안하니까. 근데 그게 완벽하게 비토로 돌아서 이제 지지를 않는 경우로 변해버렸죠. 그래 박성민 같은 경우는
이준석 사태가 터졌을 적에도 양비론을 결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초현실적 상태고 현재 정치는 가망이 없다 그러는데 이 평론가들이 또 유튜버들이 정치를 평하고 주도하려고 그럴 때 이게 망한 거예요. 고고TV에 계속 이런 말씀 드리지만 고고TV도 유감스러운 게 어느 한쪽의 진영에 딱 잡고 그 당을 또는 그 진영을 띄워주고 개혁하면서 띄워주고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창출을 하고 싶으나 이건 싸가지들이 없어요. 모든 애들이. 그래서 박성민 같은 경우가 공학적으로만 세상을 보고 탑티어로 지금 평론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다. 그거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안철수 지난 대선관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이 사람은 정치권 사람도 아니었고 사회 현상을 보고 그 대한민국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고찰한 사람이었죠. 최진석이 말하는 말은 정치는 막장에 이르렀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 정치가 막장이니 막장 정치인들이 국민을 외통수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3지대 창당의 성공 가능성보다 마땅히 등장해야 하는 당위성에 주목해야 한다. 고고TV 말을 똑같아요. 자랑하는 거 아니고. 고고TV가 요새 방송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막 이상학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고TV는 현상을 갖다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직관과. 자꾸 이상학적인 쪽으로 방송을 하면은 근본을 따지면은 구독자도 안 보고 어려워서 안 보고 재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뿐이 없어요. 신당 가능성은 당위성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은 신당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고 최진석이가 말을 하고 양당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하는데 답이 없다. 양당이 적대적 공존강세,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정치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민생이 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진영에 갇힌 지 오래다. 의식도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국민의 의식을 이용하고 있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양 진영이.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놈, 권력을 향유하려는 놈, 정치는 막장이 이러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 양당 구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고한 진영으로 스스로 벗어날 용기나 인식이 부족하고, 지금은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해보느냐 아니느냐, 해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대선 과정에서 끝까지 가라 그랬어. 윤석열이 지든 말든 다 예상하고. 지금 현재 금태섭이 좀 약해요. 솔직히 금태섭이 좀 약한데 김종인 씨가 뒤에서 좌장 역할을 해주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고고TV는. 그런데 그 3당이 반드시 태동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이에요. 고고TV는. 두 괴물 막장 정치인 막장꾼들을 갖다가 더 이상 국민은 보기가 토가 나온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국민들은. 근데 대부분 언론 원주라 평론가들이 쪼잘거리는 걸 보면은 신당 가능성 생겨봐야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첫째, 대선 주자가 없다. 둘째, 지역, 세대, 그런 토양, 기반이 없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이 대선 주자놈들이 국민을 이용하면서 외통수로 몰아넣어가지고 이런 정치가 형해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세대를 기반으로, 정치꾼들이 나와서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실패했으니 그거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수도권이라는 거죠. 125석이 있으니까, 121석이 있으니까. 아주 정치평론가는 이것들이 박성민이와 같이 공학적으로 현실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현실과 말추적인 것만 보고 양 진영이 갇혀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니까 평론을 하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망한 거예요.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농담 진반하는 소리인데, 자, 박성민이가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친구가 칼럼이 동아일보에서도 쓰고, 경향신문에서도 쓰고, 조선일보에도 쓰고, 오만 대 다 써요. 이 기자들도, 또 정치꾼들도, 쥐들도 헷갈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박성민이가 가서 묻는 거야. 응? 나머지 놈들은 양진에 걸쳐가지고 그냥 서로 뜯어먹고 공생관계 하고 있으니 박성민한테 묻는데, 얘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공학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악랄한 놈들이나 능력 없는 국힘이나 이걸 깨는 공학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고TV에 맨날 공학적으로 정치를 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 박성민이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똑같은 내용을 경향신문에서도 쓰고 동아일보에서도 쓰고 조선일보에서도 쓰고 신동아에서도 쓰고 이러는데,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는데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없죠. 전제를 달고 넘어가면은 세대나 지역 갈등에서 나온 애들이 다 국민을 외통수로 꼽아놓고 국민을 악마시킨 거예요. TK 쪽, 호남 쪽, 그죠? 그 다음에 또 김영삼, 김대중까지는 뭐예요? 그 이후에 이명호도 좀 괜찮았고, 세대를 갖다가 추천했던 노무현이 때문에 2030과 5060이 형이야 됐고, 쥐들끼리 부모 자식까지 싸우게 만들었고, 이준석이랑 이놈은 20대 남자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끼끝에 나오면서 남녀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 존재감을 하고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하고, 이준석이 뭐라 그러면 무조건 찬성하는 거 팬붕이를 끌고 다니면서 아주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고, 이재명이라는 놈은 개딸, 개저씨, 개주마, 개할배, 개할배를 데리고 다니면서 개딸 놀이 하고 있고, 문재인이라는 놈은 문밥 그 놀이에다가 나라 망쳐먹고, 또 저놈 누구야 저거? 노무현이라는 놈은 친노 놀이하다가 이렇게 됐고, 박근혜는 박바 놀이하다가 이렇게 됐고, 그런 애들이 정치에 20년간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아주 토탈리 아주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게 탄핵 과정이고, 탄핵 전에 3년, 탄핵 이후에 6년, 10년 과정이죠. 그럼 양당의 생명은 끝났어요. 어떤 식으로든 조그맣든 크든 제3세력을 투입해가지고 해짓고 평지풍파를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놈들이 먼저 깨질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그랬죠. 이재명이라는 놈이 끝까지 가면은. 그런데 국힘 쪽에서 보면은 그런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안철수도 국힘에 안주를 하려고 그러고, 이준석, 유승민은 계속 그게 붙어가지고 생선가시 발라먹던 그 지랄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럼 제3당이 나와야지만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당위적으로 나와야지만이 국민이 덜 불편하고 국민이 무기력을 벗어나, 정치에 대한 무기력을 벗어나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고고TV의 말은. 박성민이 말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옛날부터 이준석이 날리면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는 소리가 선거연합을 거칠게 해체해서 이 모양이 이르렀다. 선거연합이라는 것이 얘가 말하는 것은 이준석의 세대 포연을 말하는 거죠. 이준석이 2030 남자애들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기존 6070하고 선거연합을 해서 대선에 이겼다. 근데 왜 0.7%뿐이 못 이겼니? 이준석이 등장하기 전에, 이준석의 선대본부장 받고 대선을 주도하기 전에 국민들은 민주당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30%, 25% 이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그걸 다 까먹었어? 물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무식이 있었고, 이준석의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젠더 갈등, 약자화를 갖다 밟고 능력주의로 간 게 국민한테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 박성민이가 계속 선거연합을 해체했다. 그 과거에 DJP 연합 이런 걸 자꾸 갖고 나오는데 이것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현상론에 있어서 항상 국민들은 누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이 있는데 막판에 가면 쏠린다.
그래도 누굴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3신당이, 제3당이 나와야 된다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견제가 되고 계획이라도 한번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응? 아휴, 지난 7월에 얘는 작년 7월부터 계속 이런 소리를 해, 1년 동안. 역대 대통령은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하면서 무너졌다. 이준석 대표와의 윤석열과의 내홍, 윤석열이 이준석 잘라낸 거, 그것이 자신의 안전 의자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이준석을 쫓아냈기 때문에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다. 얘도 이거 한 편은 못 봐요. 한 명뿐이. 고고티브가 그랬죠. 이준석의 조롱과 폄하와 또는 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를 해서 무너질 것이며 작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의 아류들 정치인들이 그 천하용인 같은 애들이 또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1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어 박성민이가. 그래서 이준석이 잘라낸 의자다리를 잘라낸 윤석열이가 이번에는 3.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안철수, 나경원 등을 추가로 해체해버렸다. 자신의 안전다리가 4개라면은 4개를 다 잘라버렸다. 이준석 잘라, 유승민 잘라, 안철수 잘라, 나경원 잘라. 그래서 선거연합을 갖다가 해체해버리고 자기의 그래도 비판적인 인사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 사태에 이르렀다. 이거는 맞아. 응?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준석 자른 거는 상관없어.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야. 3.8 전당대회가. 얘가 3.8 전당대회 그렇게 하면서 초기부터 그러면 윤석열과 국힘이 비판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어영부영 이 박성민이라는 애가 그래도 김기현이 어쩌고 저쩌고 국힘이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 우호적으로 평론을 하다가 이제 지지율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 원인을 선거연합 해체로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고급스럽게 하는 말이지 윤석열의 전형적인 폭력이고 윤석열이 무식하고 윤석열이 검찰 권력을 갖다가 횡행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윤석열이 선거연합 해체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 물으니까 더 거칠게 해체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노련한 인물들이라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한 후에 선거연합을 해체했는데 윤석열은 그러지 못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요. 선거연합을 해체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다. 두 번째는 윤석열의 권력 기반의 문제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을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윤석열으로서는 국민의힘을 자기 당으로 만들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부추겼다. 전당대회 당시 오랜 기간 당의 뿌리를 내린 나경원을 쳐냈고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의원도 다 쳐내버렸다. 그래서 윤핵관이 민원 후보를 냈고 이 시점에서 조기래 댁에 시달릴 가능성이 생겼다. 누가 고립시켰다기보다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럼 윤석열 너 퇴진운동을 해야 돼 너도 임마. 응? 민주당은 집권여당도 아닌데 왜 분열하고 있나. 민주당은 말하기 싫다. 민주당은 초현실적 상황을 겪고 있다. 초현실적 상황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도 똑같아 이 사람아. 아직까지도 권력에 빌붙어가고 싶냐 너는? 그래서 평론하고 싶냐? 역사적으로 당대표가 이렇게 여러 혐의나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다.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조차 보이지 못한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모두 리더십 붕괴 위기이다.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신당을 차려야 된다니까. 선거일에 다가올수록 양당 모두에게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응? 너무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최근 윤석열이 20%에 접하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어? 대선 당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원했다. 똑같아.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을 뒤집어서 정상화시켜라. 되돌려라.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보고 개선 등 이런 걸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태도를 문재인과 달리 해라. 내로남불 하지 말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라. 그래서 국민을 뽑았다. 국민들이 뽑았다. 그거 틀면 안 그래? 문재인을 치라고 뽑은 거야. 거기에서 모든 화두가 있는 문재인을 치면은 내로남불 아니죠. 그 다음에 모든 게 정상화 됐죠. 근데 문재인을 살려두고 떠벌리고 다니니까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지. 보수에서도 이제. 남은 신고들이 털딱털리 할배할매 무지무지 가난 빈곤 그런 자들만 나와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으니 망한 정권이지. 윤석열만 망하면 좋아. 민주당도 같이 망하고 주새끼들이 아무리 국힘을 공격해도 같이 망하는 구도고 국민만 힘들게 되고 국민만 혼란에 빠지고 국민만 아주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응?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상징 자본처럼 여겼는데 윤석열이 이 가치들을 지키고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제 와서 그럼 뭐해?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근데 이준석을 윤리위에 해부해서 쫓아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했는데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자들은 충성만 윤석열한테 충성만 맹세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을 대선 당시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등을 돌리는 이유다. 말도 안 돼. 이건 할 필요도 없어. 자, 총선 민주당 어떻게 될 건가? 민주당을 보면은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재명을 놓고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하는 이재명을 놓고 총선을 치를 수 없다 하면서 똘똘 뭉치자고 하는 애들은 5%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중에 35%가 선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많다. 나머지는 이 대표가 끝까지 그만두지 않대. 당이 분열하는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은 65%다. 너무 많이 봤어 너. 응? 조국 사태부터 민주당이 취하는 전략이 굉장히 위험하고 조국, 문재인, 이재명으로 비도덕, 비윤리 이런 거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비국민, 반국민. 이재명에는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전쟁을 치러하고 또 이재명은 도덕적으로 정치를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586들이 맡고 있고 지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는 아무리 수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도 재판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리가 없다. 민주당은 솔직히 이게 이야기할 게 안 돼요. 국힘 저것들도 마찬가지고. 징글징글해. 그리고 얘가 요새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국힘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할 사람들이 20%. 그 다음에 국힘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각각 20% 또 제3세력을 지지할 사람이 40%로 와 있다. 그래 신당 가능성이 있는데 이 친구도 하는 말이 근데 신당 가능성이 있더라도 인물이 없다. 지역 세대 기반을 갖다가 확실히 잡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2030 세대 기반을 잡았다. 남자애들만. 그거 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니? 신당 창당이 되니? 응? 얘도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부정적으로 봐요. 이게 공학적으로만 봐서 그러는데 일단은 신당 창당은 도전을 해야 되고 신당 창당에서 얘도 원심력이라 그러잖아. 요새 그 칼럼들 언론도 칼럼들 보면은 구심력이 아니라 민주당 국힘의 구심력이 아니라 밖에서 국민들이 원심력이 많이 작동을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당 창당은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국민한테 이기는 정치는 없어요. 앞으로 벌써 한 11개월 뿐이 안 남았어. 6개월 안에 이 신당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그 얼치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박성민이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음? 지금 제가 보는 이 판은, 누구도 못 이겨요. 그럼 누구도 못 이기면은 다시 태어나는 당이, 낑기게 들어가기만 해도 그거는 폭발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변할 수 있어요. 음? 지금 양당에도 문제가 많고 국민들이 지금 초점을 딱 잡는 거는 포커스를 잡는 건 윤석열의 정치예요. 그죠? 그걸 알아요. 윤석열이 싫다는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여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도. 그럼 신당뿐이 없지. 이 언론들이 보면 이 정치 걸치기 평론가들은 다 부정적으로 봐요. 고고TV는 38 전당대회부터 신당이 창당돼야 된다 그랬죠. 김기현 전호마가 안 물러나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